보험금만 타면 이 집도 우리 거야. 빚도 다 갚고 새 인생 시작이야. 철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고 이어서 딸 영희의 냉정한 음성이 이어졌다. 10억이면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어. 아버지는 이제 힘드시잖아. 만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평생을 믿었던 가족의 배신에 온몸이 떨렸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경북 안동시에서 차로 1시간 더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마을. 이곳은 젊은이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점점 더 고요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끝까지 걸어도 10분이면 충분한 이 작은 동네에서 정만수는 78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지붕의 기와 몇 장이 깨져 있고 담장 곳곳에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튼튼해 보이는 한옥의 모습은 마치 만수 자신을 닮아 있었죠.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꿋꿋하게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마당 한편에는 만수가 평생 사용해온 목공 작업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때가 새까맣게 묻은 대패와 톱, 그리고 크고 작은 망치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더 이상 목수일을 할 수 없게 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거든요. 작업대 위에는 아직 완성하지 못한 작은 찻상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시작했던 작업이었는데 손목 통증이 심해져서 중단한 상태였어요. 나무의 결을 따라 곱게 깎아낸 다리 부분과 아직 거칠게 남아있는 상판이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만수의 인생처럼 완성된 부분과 미완성된 부분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죠. 으흠. 만수는 또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기침이 봄이 와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오랜 목수일로 생긴 폐질환이라고 했습니다. 수십 년간 나무 가루와 페인트 냄새를 맡으며 일한 결과였죠. 나이가 나이인지라 약을 먹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이 되면 기침이 더욱 심해졌어요. 목이 따갑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가끔은 가슴이 답답해서 마루로 나와 한참을 앉아 있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만수는 자신의 몸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런 만수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52세의 딸 영희였죠. 영희는 결혼한 후 서울에서 살다가 3개월 전 남편 철수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아버지, 오늘 아침은 어떠세요? 영희가 따뜻한 죽이 담긴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연한 보리차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어젯밤에 또 기침하시는 소리 들렸어요. 많이 힘드시죠? 영희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마에 잔주름이 몇 개 생겼지만 여전히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눈가의 주름이 웃을 때마다 예쁘게 접히는 모습이 어릴 적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만수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사실 기침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많았지만 딸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어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편히 쉬세요. 영희는 아버지의 등을 살살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참 따뜻했어요.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효녀라더니 이제서야 이렇게 다정하구나. 늦었지만 참 고맙다. 사실 영희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독립적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서울대학교까지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녔어요. 결혼 후에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고향에 자주 내려올 수 없었죠.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얼굴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 영희가 갑자기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 만수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혼자 사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뒤에는 사위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55세인 철수는 요즘 택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무거운 짐을 날마다 나르다 보니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어요. 키는 컸지만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얼굴에는 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철수는 원래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관련 일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잘 안 되었어요. 빚도 많이 생겼고 결국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영희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철수는 만수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에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 같지 않은, 억지로 짓는 것 같은 그런 미소였거든요. 만수는 사위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이 많다, 철수야. 나이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힘든 일 하느라. 사실 철수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철수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택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벌써 상처가 여러 개 생겨 있었어요. 특히 오른손 검지에는 깊게 베인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택배 상자를 다루다가 다친 것 같았죠. 아닙니다.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죠. 철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영희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만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김치볶음, 그리고 부드러운 두부 요리까지. 모든 음식이 만수의 몸 상태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아버지, 식사하세요. 영희가 밥상을 차려놓고 만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입맛이 별로 없었어요. 기침이 심해진 이후로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많이 못 먹겠구나. 만수는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딸이 정성껏 만든 음식인데 제대로 먹지 못해서 죄스러웠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조금씩이라도 드시면 돼요. 영희는 이해한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만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옆집 할머니 순떡이 할머니가 제일 먼저 왔어요. 만수야, 참 팔자 좋겠다. 딸이 이렇게 간병까지 해주고. 순덕이 할머니는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효녀가 어디 있나? 정말 복받을 일이야. 순덕이 할머니는 만수와 동갑내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마을에서 자란 중마고우였죠. 하지만 순덕이 할머니의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수의 상황이 더욱 부러웠을 것입니다. 이웃집 김씨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자식들이 다 제 살기 바쁜데 영희 씨 같은 딸을 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수 형님이 평소에 워낙 착하게 사셨으니까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김씨 아저씨는 만수보다 5살 어렸지만 일찍부터 만수를 형님으로 모셨습니다. 만수가 마을에서 목수일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김씨 아저씨의 집도 만수가 손수 고쳐준 곳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만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도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확히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영희와 철수가 고향으로 온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서울에서의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온다는 것이 조금 갑작스러웠어요. 특히 철수의 경우는 나이도 있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저녁 시간이 되자 영희와 철수는 만수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영희가 직접 만든 미역국과 나물 반찬들이 식탁에 올랐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몸에 좋은 재료로만 만들었어요. 영희는 아버지의 그릇에 밥을 정성스럽게 담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입맛이 없었어요. 아버님, 입맛이 없으시면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몸이 아프실 때는 그럴 수 있으니까요. 만수는 사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눈빛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중간에 철수가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 만수는 영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영희야, 철수가 요즘 일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나? 네, 아버지. 처음에는 힘들어했는데 이제 적응하고 있어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에는 뭔가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마을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만수는 혼자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 같기도 했어요. 만수는 등 뒤로 스치는 싸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따뜻한 봄밤인데도 말이죠. 멀리서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딸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마음이 불안하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지만 그 불안감의 정체를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 만수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고요한 밤이 그를 감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 만수는 또다시 심한 기침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칼로 긁는 듯 아팠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마루로 나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들었지만 그나마 숨이 좀 트이는 것 같았죠. 아버지, 또 잠 못 주무셨어요? 영희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 옆에 앉더니 등을 살살 문질러 주었어요. 기침이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병원에 다시 가보실까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병원 가봐도 별 수 없어. 사실 병원비도 부담스러웠고 의사도 나이 때문이라며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걱정돼요. 이렇게 계속 못 주무시면 몸이 더 안 좋아질 텐데. 영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요.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영희가 작은 갈색 약병을 들고 왔습니다. 병에는 한글로 된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글씨가 작아서 만수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시내 약국에서 특별히 받아왔어요. 영희가 약병을 만수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약사님이 기침에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드시면 밤에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수는 약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는 하얀 알약들이 들어 있었어요. 평소에 먹던 약과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이게 뭔 약이지? 기침을 멈춰주는 진해제라고 해요. 천연 성분이라서 부작용도 없대요. 영희가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2알씩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돼요. 꼭 식후에 드셔야 해요. 영희의 설명을 들으며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이렇게 신경 써서 구해온 약이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요즘 기침이 정말 심해져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고맙다, 영희야.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마음이 놓인다. 만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의 손이 따뜻했지만 왠지 모르게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후 만수는 영희가 준 약을 처음 먹어보았습니다. 알약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 쓴맛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평소에 먹던 약과는 확실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아버지, 약 드셨어요? 철수가 거실에서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효과가 어떠세요? 방금 먹었는데 벌써 효과가 나겠나?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표정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약의 효과를 지나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첫날 밤 만수는 정말로 기침 없이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푹 잔 덕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웠어요. 영희와 철수는 만수의 얼굴이 좋아졌다며 기뻐했습니다. 봐요, 아버지. 안색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영희가 아침 죽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좋은 약이었나 봐요. 그러게요, 아버님. 어젯밤에 기침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철수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기쁨이라기보다는 안도의 기색에 가까웠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만수는 확실히 기침이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밤에도 잘 잘 수 있었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어요. 영희와 철수는 만수의 상태가 좋아진 것을 보며 더욱 열심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약간 떨리는 정도였어요.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 때나 젓가락질을 할 때 미세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손이 떨리시네요? 영희가 식사 중에 알아챘습니다. 괜찮으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별일 아니야. 만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손떨림은 점점 심해졌어요. 며칠 후에는 발까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흡도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마치 빠른 걸음으로 언덕을 오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네. 기침은 좋아졌는데 다른 증상이 생겼어. 만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와 철수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어요. 딸이 정성껏 구해온 약 때문이라고 말하기가 미안했거든요. 어느 날 밤 만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휘청거렸어요. 벽을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지만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거실을 지나게 되었는데 영희와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문 뒤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약효가 좀 세지 않나?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자연스럽게 되어야 해요.
만수는 이 대화를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약효가 세다는 건지, 무엇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피곤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띵했어요. 약을 먹은 후부터 자주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오늘은 특히 심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뭔가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약 때문인가? 만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영희와 철수가 동시에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요, 아버지. 그 약은 천연 성분이라 부작용이 없다고 했잖아요. 영희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날씨 때문일 거예요. 요즘 기온 차이가 심하니까요. 맞아요, 아버님. 약은 계속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침이 다시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철수도 거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만수는 마당에서 쉬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방 한켠에 놓여있던 낡은 테이프 레코더에서 희미한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만수는 호기심이 생겨서 레코더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테이프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어요. 만수는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그러자 철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보험금만 타면 이 집도 우리 거야. 빚도 다 갚고 새 인생 시작이야. 만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험금? 자신의 생명보험금을 말하는 건가? 손이 떨리면서 테이프를 멈췄어요. 다시 처음부터 들어보고 싶었지만 누가 올까봐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목소리가 집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만수는 황급히 테이프 레코더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여기 있다. 만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방금 들은 말이 정말일까? 아니면 자신이 잘못 들은 걸까?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영희가 약병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약병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정말로 기침약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만수는 약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알약들이 마치 악마의 유혹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의심을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다는 게 정말일까? 내 딸이 설마. 하지만 테이프에서 들은 목소리는 분명히 철수의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지만 만수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생을 믿고 살아온 딸과 사위가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자세히 지켜봐야겠다고. 그리고 테이프 레코더도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고.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새벽 4시 만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테이프에서 들은 철수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보험금만 타면 이 집도 우리 거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만수는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영희와 철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만수는 발소리를 죽이며 테이프 레코더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테이프를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지만 곧 철수와 영희의 대화가 나왔어요. 10억이면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어.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수는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딸의 목소리가 분명했거든요. 맞아. 아버지는 이제 힘드시잖아. 고생만 하고 계시니까. 철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끝내야 해. 보험 설계사도 기다리고 있어. 영희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묻어났습니다. 만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요. 딸과 사위가 정말로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억 원짜리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말이죠. 그 순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황급히 테이프를 멈추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려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괜찮으세요?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다. 만수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철수는 만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혹시 몸이 불편하세요? 아니야, 괜찮다. 만수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침이 되자 영희가 평소처럼 약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약 드세요. 하지만 이제 그 약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기침약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는 독약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수는 약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희야, 이 약 정말 기침약이 맞나? 물론이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영희의 표정에 순간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효과가 너무 좋아서 궁금해서 그래. 만수는 얼른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표정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만수는 영희와 철수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효녀와 사위처럼 행동했지만 밤이 되면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약이 너무 세지 않나?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야 의심받지 않아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 빚쟁이들이 계속 전화하는데 조금만 더 참아요. 자연사처럼 보여야 하니까. 만수는 이 대화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아왔는데 자신의 친딸이 돈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한다니.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느꼈어요. 며칠 후 만수는 약을 먹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먹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보는 앞에서는 물과 함께 입에 넣었지만 혀 밑에 숨겨뒀다가 나중에 뱉어내는 것이었죠. 신기하게도 약을 먹지 않자 손떨림과 호흡곤란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것으로 그 약이 정말 독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요즘 안색이 좋아지셨네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내가 정성껏 보살펴줘서 그런가 보다. 만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딸의 위선이 역겨웠어요. 그날 밤 만수는 영희와 철수의 대화를 또 들었습니다. 이상해요. 약을 계속 먹는데도 별로 안 나빠지는 것 같아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약을 더 늘릴까?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갑자기 변화가 생기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만수는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더 직접적인 방법을 말하는 건가?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수에게 유독 친절하게 굴었어요. 아버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마당에서 좀 쉬시는 게 어때요? 철수가 만수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되겠나? 만수는 일부러 약한 척했습니다. 철수의 의도를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물론이죠. 햇볕도 쬐시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시고. 철수는 계속 친절하게 대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당에 앉아 있는 동안 만수는 철수가 자신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언제 쓰러질지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어지럽지 않으세요? 철수가 물어보았습니다.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만수는 일부러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철수의 눈에서 기대하는 빛이 번쩍였어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쉬시죠. 철수가 만수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서 따뜻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영희가 또 약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많이 드세요. 기침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서요. 많이? 얼마나? 만수가 물어보았습니다. 2알 대신 3알 드세요. 효과가 더 좋을 거예요. 영희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간절한 기색이 있었거든요. 만수는 약 3알을 받아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독의 양을 늘리는 것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희야.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이게 기침약이냐? 영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내가 들었다. 너희들이 보험금 이야기하는 것 말이야. 만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영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테이프에 다 녹음되어 있어.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철수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아버님, 뭔 일이세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안다. 만수가 2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약도 독이지? 영희와 철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 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말이냐?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빚에 쪼들려서 죽을 지경인데 아버님도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거잖아요. 철수야. 영희가 남편을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만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자신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니. 그리고 딸도 이를 묵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가라.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버지, 잠깐만요. 오해예요.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너희들은 내 딸과 사위가 아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날 밤 집안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영희와 철수는 자신들의 방에서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만수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친딸에게 배신당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만수는 테이프 레코더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희와 철수는 만수 앞에서는 여전히 효녀와 사위 행세를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만수 역시 더 이상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젯밤 일은 정말 오해예요. 영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돈 얘기를 한 건 맞지만 아버지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그만해라. 만수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라. 영희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회개보다는 짜증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아예 대놓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아버님,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그냥 미래에 대한 걱정을 했을 뿐인데. 미래에 대한 걱정? 만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 죽음을 기다리는 게 미래에 대한 걱정이냐? 그 순간 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빚만 몇 천만 원인데 택배비로 언제 갚아요? 아버님도 어차피. 철수야. 영희가 남편의 말을 막았지만 철수는 이미 본심을 드러낸 상태였어요. 만수는 사위의 진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경계심을 높였어요. 이제 그들이 더 직접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부터 만수는 음식도 조심해서 먹었습니다. 영희가 만든 음식에 뭔가 탈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약은 아예 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약 안 드세요? 영희가 물어보았습니다.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아서.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드셔야 해요. 끊으면 기침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영희가 강요하듯 말했습니다. 필요 없다. 만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영희와 철수는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그들의 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철수가 더욱 조급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만수가 혼자 마당에 앉아 있을 때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버님, 약 좀 드세요. 정말 몸에 좋은 거예요. 싫다고 했잖아. 만수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철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약 하나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때 만수는 철수의 진짜 의도를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약을 먹이려고 필사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만수는 철수와 영희의 대화를 또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아버지가 의심하고 있어요.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약도 안 먹고 음식도 조심해서 먹고. 철수가 답답해했어요. 다른 방법을 써야 해요. 더 확실한 방법을. 무슨 방법? 수면제를 섞어서 재우고. 그 다음에 만수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이제 정말로 직접적인 방법을 쓰려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만수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몫으로 일하며 쌓은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때가 온 것입니다. 만수는 조용히 영희와 철수의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시장에 간 사이에 말이죠.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가지 약들이 들어있었어요. 수면제, 진통제, 그리고 정체불명의 알약들까지. 그 중에서 철수가 허리 아플 때 먹는 진통제를 발견했습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그 통을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흰색 알약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만수는 평생 목수일을 하며 터득한 손재주를 발휘했습니다. 철수의 진통제 통에 있던 약들을 모두 빼내고 대신 영희가 자신에게 먹이려던 그 의심스러운 약들을 넣어둔 것이죠. 이제 누가 먼저 당하나 보자. 만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진통제들은 별도로 보관해 두었어요. 나중에 증거로 쓸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철수가 택배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아, 허리야. 철수는 아파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당신 괜찮아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진통제 좀 가져다 줘. 서랍에 있는 거. 철수가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서둘러 진통제를 가져왔고 철수는 아무 의심 없이 두 알을 삼켰어요. 그 약이 자신이 만수에게 먹이려던 독약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30분 정도 지나자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해.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속이 메스꺼워. 약 부작용인가 봐요. 괜찮을 거예요. 영희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철수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구토가 시작되었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영희야, 이건 뭐야? 철수가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약이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영희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갑자기 거실 바닥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물었습니다. 당신. 영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만수는 방에서 이 소리를 들었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자신이 당할 뻔한 일을 철수가 당하고 있는 것뿐이었거든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영희가 만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냐? 철수가 쓰러졌어요. 빨리 119에 신고해야 해요. 만수는 영희의 당황한 얼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나에게 먹이려던 게 뭔지 말이야. 뭘 먹었길래 그렇게 됐나? 만수가 차분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진통제요. 평소에 먹던 진통제를 먹었는데. 영희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진통제가 어디 있는 거냐? 만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영희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이 쓰러진 상황이라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119에 신고를 한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철수를 들것에 실으며 말했어요. 중독 증상 같습니다. 뭔가 잘못된 약을 드신 것 같아요. 영희는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중독? 설마.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영희는 갑자기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뭔가 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남편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만수는 혼자 집에 남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한 짓을 똑같이 당해봐라. 그날 밤 영희가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버지.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뭔가 하셨어요? 뭘 했다는 거냐? 만수가 태연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철수가 먹은 약이. 영희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내가 나에게 먹이려던 바로 그 약이다. 만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그래. 내 남편은 내가 나를 죽이려고 준비한 독을 먹었다. 만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영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아버지,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영희가 울며 애원했습니다. 힘들면 나를 죽여도 되는 거냐? 만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내 친딸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날 밤 집안은 죽음같이 조용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방에서 계속 울고 있었고 만수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영희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이 남아 있었어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어떻게 됐나? 만수가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궁금하지도 않았지만 딸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중환자실에 있어요. 영희가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 것 같나? 만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영희는 아버지의 차가운 말투에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사람 목숨인데. 너희들이 내 목숨을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언제고. 만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알았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가 틀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사람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나는 방어했을 뿐이다.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공격한 게 아니야. 영희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먼저 아버지를 해치려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영희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철수의 상태도 걱정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였어요. 원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영희가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조용했어요. 만수는 잠든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거실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철수는 죽을 수도 있고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있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영희 씨죠? 저 김 과장이에요. 보험회사 김 과장. 영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네. 무슨 일로? 정만수 씨 보험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최근에 병원에 자주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아, 네. 폐질환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응급실 기록을 확인했더니 정만수 씨 사위분이 중독으로 입원하셨더라고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아, 그건 실수예요. 약을 잘못 드셨나 봐요. 영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실수라. 그런데 중독된 약물이 일반 진통제가 아니라 특수한 성분이더라고요.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영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보험회사에서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철수가 먹은 약이 만수를 죽이려던 독이라는 게 밝혀지면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만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철수 일 때문에.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수는 딸의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결국 들통이 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만수가 태연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그만해요. 영희가 애원했습니다. 그만하라고? 내가 뭘 그만하라는 거냐? 만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 끝나요. 저도 아버지도. 만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사실 영희 말이 맞았어요. 이 일이 커지면 모든 게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그날 오후 철수가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영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당신 괜찮아요?
영희가 철수의 손을 잡으며 물어보았습니다. 철수는 초점 없는 눈으로 영희를 바라보았어요. 영희야, 내가 뭘 먹었지? 진통제요. 평소에 먹던 그 진통제. 아니야.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뭔가 다른 거였어. 내가 아는 그 맛이었어. 영희는 남편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철수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당신이 아는 맛? 아버지한테 먹이려던 그 약 말이야.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마 아버지가?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진실을 깨달은 것이었어요. 그 늙은이가. 철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어. 쉿. 목소리 낮춰요. 영희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철수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만만하게 봤어. 그날 밤 영희와 철수는 병실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영희가 불안해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해야지. 아니, 더 확실하게. 철수의 눈에서 위험한 빛이 번쩍였어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요. 경계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더 빠르게 해야 하는 거야. 철수가 영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 바로 실행에 옮겨. 무슨 계획이에요? 철수는 영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내용을 들은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지금까지 온 게 어디인데 이제 와서 무서워해?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이제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해. 이틀 후 철수가 퇴원했습니다. 겉으로는 많이 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전보다 더 차가웠어요. 집에 돌아온 철수를 본 만수는 속으로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철수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에는 전혀 정성이 없었어요. 몸은 괜찮나? 만수가 물어보았습니다. 덕분에 잘 알았습니다. 철수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말이죠. 만수는 사위의 말투에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만수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영희와 철수가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새벽 3시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지금이야.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영희가 불안해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돼. 확실히 끝내야 해. 만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마지막 수를 두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만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방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벽 뒤에 숨었어요. 손에는 평소에 호신용으로 준비해둔 작은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2개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영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 갔지?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만수가 벽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여기 있다. 영희와 철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철수의 손에는 베개가 들려 있었고 영희는 작은 주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만수가 그들이 든 것들을 가리키며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방 안의 세 사람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영희는 손에 들고 있던 주사기를 황급히 치마 속에 숨겼고 철수는 베개를 침대 위에 던져놓았어요. 하지만 만수는 오히려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신고했을까?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병원에서? 철수도 당황하고 있었어요. 만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금 나갑니다. 현관문을 열자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중년의 경사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순경이었습니다. 정만수 씨 맞으신가요? 경사가 물어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가족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그때 영희와 철수가 거실로 나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신고요? 영희가 당황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저희 집에 무슨 일이? 경사는 수첩을 꺼내어 확인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중독 사고가 있었다고 하던데 혹시 고의적인 것은 아닌지 확인차 왔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건 제가 실수로 약을 잘못 먹은 거예요. 실수라고 하시는데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일반적인 진통제가 아니라 특수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순경이 말했습니다. 이런 약물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만수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신고한 건가?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혹시 집에서 사용하고 계신 약물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경사가 정중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영희와 철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만약 경찰이 약들을 조사하면 모든 게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만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제 방부터 보시죠. 아버지. 영희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가. 괜찮다. 숨길 게 없으니까. 만수는 딸을 제지하며 경찰을 안내했어요. 만수의 방을 살펴본 경찰들은 평범한 감기약과 소화제만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와 철수의 방을 조사할 때는 달랐어요. 이게 뭡니까? 경사가 서랍에서 여러 종류의 약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수면제, 진통제, 그리고 라벨이 없는 의심스러운 약병들까지. 그건 제가 아픈 곳이 많아서. 철수가 변명했습니다. 라벨이 없는 약들은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순경이 날카롭게 물어보았습니다. 영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기침 때문에 지인이 추천해준 민간요법이에요. 경사는 그 약병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증거봉투에 담았습니다.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해 가져가겠습니다. 잠깐요. 철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영장도 없이 그럴 수 있나요? 중독 사고와 관련된 증거품이라 긴급하게 수거합니다. 경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정식 영장을 받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집안은 죽음같이 조용했습니다. 영희와 철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모든 계획이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영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글쎄, 철수도 멍한 표정이었어요. 약물 검사 결과가 나오면. 만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나쁜 짓은 하지 마라. 아버지, 저희가. 영희가 울먹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만해라. 만수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다음 날 만수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읍내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파출소는 마을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어요. 만수는 마을버스를 타고 천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낡은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파출소 경찰관이 정중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신고인가요? 만수는 주머니에서 테이프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내 딸과 사위가 날 죽이려 한 증거가 다 있습니다. 경찰관은 놀란 표정으로 만수를 바라보았어요. 잠깐, 어르신.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만수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고향에 내려온 이유, 의심스러운 약, 그리고 우연히 들은 대화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정말 심각한 일이네요. 경찰관이 테이프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걸 재생해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테이프를 재생하자 파출소 안이 영희와 철수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보험금만 타면 이 집도 우리 거야. 빚도 다 갚고 새 인생 시작이야. 10억이면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어. 아버지는 이제 힘드시잖아. 이번 달 안에 끝내야 해. 보험 설계사도 기다리고 있어. 경찰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모의네요. 그뿐만 아닙니다. 만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베개와 주사기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정말로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거죠. 증거는 있나요? 제가 그 주사기를 숨겨뒀습니다. 만수가 또 다른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냈어요. 이걸 제게 놓으려고 했어요. 경찰관은 즉시 상급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은 파출소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1시간 후 시내 경찰서에서 수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만수는 다시 한번 자세한 진술을 했고 테이프와 주사기는 증거품으로 압수되었어요. 어르신, 우선 안전한 곳으로 피해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용의자들이 보복할 수도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이미 각오는 했어요. 만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일단 병원에서 정밀 검사부터 받으시죠. 어르신이 드신 약물에 대한 정확한 검사도 필요하고요. 그날 오후 만수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영희와 철수는 아직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집에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디 간 거지? 영희가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설마 경찰서에 간 건 아니겠지?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 없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영희도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어요. 저녁 7시 경찰차 여러 대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수사관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이번에는 영장을 가지고 온 정식 수사였습니다. 영희와 철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문을 열자 수사관들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김영희 씨, 박철수 씨, 살인 모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영희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철수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저희가 언제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고. 정만수 씨가 제출한 녹음 테이프와 기타 증거물들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영희와 철수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간 것이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영희는 마지막으로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만수는 이미 안전한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평소에 효녀로 소문났던 영희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며 모두들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영희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고? 돈 때문에 그런 짓을 하다니. 만수 영감이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그날 밤 만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목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낳고 기른 딸이 돈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만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6시 만수는 병원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른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어요. 어젯밤 영희와 철수가 체포되는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영희가 수갑을 찬 채 울부짖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무리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해도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었거든요. 오전 9시쯤 담당 의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정만수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혈액에서 독성 물질이 미량 검출되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계속 드셨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직감이 옳았던 것이었어요. 경찰에서도 이 결과를 요청했으니 곧 연락이 갈 겁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오후 2시 수사관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어제 집에서 만났던 그 수사관이었어요. 어르신, 몸은 괜찮으신가요? 수사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만수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수사관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용의자들이 자백했습니다. 만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마지막까지 부인할 줄 알았는데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부인했어요. 하지만 테이프 녹음과 약물 검사 결과, 그리고 어르신의 혈액 검사까지 나오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사관은 수첩을 펼치며 계속 설명했어요. 김영희 씨가 먼저 자백했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의 사업 실패로 빚이 많이 생겼고 어르신의 생명보험금 10억 원을 노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독을 먹였다는 거군요. 만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 서울에서 불법적으로 구한 약물이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약하게 만들어서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려던 계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수는 딸의 치밀했던 계획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정말로 죽었을 것이었어요. 박철수 씨는 어떻습니까? 만수가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녹음 테이프에 본인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어있어서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마지막에. 만수는 가족에 대한 마지막 정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김영희 씨가 계속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돈 때문에 미쳤다고, 정말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고.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하지만 박철수 씨는 달랐어요. 끝까지 어르신을 원망하더라고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들은 만수는 더 이상 철수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었어요. 자신이 방어했을 뿐인데 오히려 원망한다니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만수가 물어보았습니다. 살인 미수와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특히 실제로 독을 사용했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있었으니까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사관이 떠난 후 만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이장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만수 형님, 정말 큰일을 당하셨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만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영희가 그런 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장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까지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형님이 잘하신 거예요. 그대로 당하고 계셨다면. 이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간병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면회객이 왔다고 하는데요. 김영희 씨라고. 만수와 이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가 병원까지 온 것이었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만수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잠시 후 영희가 수갑을 찬 채 경찰관과 함께 들어왔어요. 얼굴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로. 만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뭐하나. 만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돈 때문에 미쳤어요. 영희가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먹인 독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밤마다 숨이 막혀서 잠도 못 이뤘다.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영희는 계속 사죄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해서 베개로 목을 조르고 주사까지 놓으려고 했지? 만수가 분노를 담아 말했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아버지, 제발. 선처를 부탁드려요. 저 혼자 모든 책임을 질게요. 영희가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너 혼자? 만수가 비웃었습니다. 철수는 뭐 하고 있는데? 철수는 아직도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어요.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마음을 굳혔어요. 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버지, 넌 이제 내 딸이 아니다. 만수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경찰관이 영희를 데리고 나갔을 때 만수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이장도 할 말을 잃고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형님, 마음 편히 가지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장이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영희와 철수는 감옥에 가겠지만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신문에 대서특 필되었습니다. 효녀로 소문난 딸, 아버지 독살 미수 혐의로 구속. 마을 사람들이 신문을 보며 술렁였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돈 앞에선 부모도 없는 거구나. 만수 영감이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만수는 퇴원을 앞두고 마지막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클 텐데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오세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만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봄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영희와 철수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없었습니다. 만수는 마당에 앉아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안도감이었어요. 그때 낡은 테이프 레코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그 작은 기계. 만수는 레코더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살려줬구나.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그 소리가 만수에게는 희망처럼 들렸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만수는 여전히 신평리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영희와 철수는 각각 7년형과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미수와 살인 예비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거든요. 판결이 나던 날, 만수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형님, 판결 소식 들으셨죠? 이장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7년이라니. 생각보다 무겁게 나왔네요. 그럴만하죠. 만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정도는. 그래도 친딸인데. 마음이 편치 않으실 텐데요.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남이에요. 사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영희가 어릴 때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뒤뚱뒤뚱 걸어다니며 아빠라고 부르던 그 작은 아이가 결국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편해졌습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더 평안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경계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만수는 오랜만에 마당의 목공 작업대를 정리했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인 연장들을 하나씩 닦으며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아직 손이 기억하고 있네. 만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패를 잡은 손놀림이 예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작년 가을에 시작했던 찻상 만들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중단했던 그 자리에서 천천히 작업을 이어갔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나무를 깎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반가운 소리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만수가 다시 목수일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만수 형님, 우리 집 문짝 좀 고쳐주세요. 김씨 아저씨가 부탁했습니다. 요즘은 돈을 받고 해야지. 만수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기술자한테 공짜로 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김씨 아저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수는 소소한 목수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손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만수는 완성된 찻상을 마당에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1년 넘게 걸린 작품이었어요. 나무의 결을 따라 아름답게 완성된 찻상은 만수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참 예쁘게 나왔네. 순덕이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주려고 만든 거야? 아무한테도 안 줄 거야. 내가 쓸 거야. 만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 것만 생각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순덕이 할머니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새로 만든 찻상에서 혼자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아무도 자신을 해치려 하지 않는다는 안정감이 차 맛을 더욱 좋게 만들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만수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간단한 채소들을 심었어요. 손수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이 열렸네. 만수가 수확한 채소들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이웃들에게 나눠줄 생각으로 바구니에 채소를 담았어요.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농사를 지었지만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였습니다. 훨씬 더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가을이 되자 만수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작년보다 훨씬 건강해지셨네요. 폐 기능도 많이 좋아졌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가요? 만수가 기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은 일이라. 나쁜 일이 사라진 거겠지. 겨울이 오기 전 만수는 중요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희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었어요. 형님, 이거 받으실 건가요? 우체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읽지는 않았어요. 그냥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읽고 싶지 않아. 그 겨울 만수는 처음으로 혼자 명절을 났습니다. 차례상도 차리지 않고 그냥 평범한 하루처럼 지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형님, 우리 집에서 같이 명절 보내세요. 이장이 제안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요. 만수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정말로 혼자 있는 게 편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 봄이 왔을 때 만수는 79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는 한 살 더 먹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았어요. 어느 새벽 만수는 마당에 앉아 일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름다운 일출이었어요. 붉은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솟아오르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영희와 철수의 배신, 독에 중독되었던 고통스러운 밤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악몽 같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자라고 있는 소리였어요. 만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게 목숨이고 피보다 무서운 게 탐욕이구나. 만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은 날은 감사하며 살아야지. 마당 한켠에는 여전히 낡은 테이프 레코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고마운 물건이었어요. 만수는 가끔 그 레코더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 죽었을 거야. 고맙다. 오후가 되자 만수는 다시 목공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새집을 만들고 있었어요. 마당에 찾아오는 참새들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톡톡톡 망치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소리였어요. 아무도 자신을 해치려 하지 않는 안전한 세상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을 때 만수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2년 전에는 무서웠던 밤이 이제는 평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속삭임 같지 않았습니다. 참 평화롭다.
만수가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도 없고 기침도 없는 편안한 잠이었어요. 살아있다는 것, 안전하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끼는 잠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을 때 만수는 자연스럽게 잠에서 깼습니다. 기분 좋은 아침이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 만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집 안에서 돌아가는 낡은 테이프 레코더만이 그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탐욕과 배신,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작은 증인이었어요. 만수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어요. 새 집을 완성해야 하고 텃밭도 돌봐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소중한 평범함을 감사히 누려야 했어요. 78세에 죽을 뻔했던 만수는 79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제게는 참 큰 선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